81번부터 볼게요. 90쪽이에요. 그림과 같이 AB가 2고 BC가 4인 직사각형 ABCD가 있다라고 했는데 BD 위에 한 점을 잡고 여기 O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네 변의 각각 네이별을 수선의 발을 PQRS라고 했다라고 하면 APOS랑 OQCR 그러니까 APOS면 지금 여기랑 CQRS CQRO 여기의 넓이를 OQCR의 넓이를 합이 3이고 AP가 PB보다 크다라고 AP가 PB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문제의 중요한 조건을 보면은 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지수를 뭘로 두는 게 좋을까요? 자, 미지수를 AP를 X다라고 두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2-X가 될 것이고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X는 2-X보다 작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X는 1보다 작아야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근데 X가 1보다 작은 건 맞는데 정확히 뭐라고 써야 돼요?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X의 범위가 0과 1 사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치? 이 범위 내에서 이제 구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직사각형이다라고 했으니까 삼각형 APOS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확정된 건 여기 길이가 똑같이 2-X다라는 거일 것이고 PO나 QC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PO, 가로의 길이들이죠?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간단한 닮음으로 하나 해결할 수가 있죠? 그치? 전체 삼각형, 그러니까 전체 삼각형의 윗부분 ABD랑 어디가 합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ABD와 ABD 요 윗부분과 어디가 합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합동이래, 닮음. 뭐 여기 나는 뭐 PBO로 두고 싶은데 PBO라고 해도 되고요. 혹은 뭐 여기 조그만 삼각형 SOD라고 해도 무방은 하겠죠? 그치? 큰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둔다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에 당연히 닮은 이유는 AA 닮음일 것이고 닮은 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이 ABD랑 PBO의 경우에는 2대 2-X가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길이의 비를 간단하게 풀 수가 있게 되겠다. BP 대 OP는 전체 삼각형, 그 전체 큼지막한 삼각형의 BP에 해당하니까 AB 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AB 대 AD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BP의 길이는 2-X고 OP의 길이를 모르는데 OP의 길이는 모르는데 AB 대 AD가 몇 대 몇이래요? 2대 4라고 했어요. 그치? 자, 그럼 OP의 길이는 몇이 되겠어요? 2배가 되겠지? 그치? 2배 2-X를 쓰려고 했는데 그냥 바로 전개하자. 4-2X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그치? 그렇다면은 여기서 바로 유도된 걸로 지금 O 아래 길이는 몇이라고 할 수 있어요? 2X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넓이의 합을 구하러 갑시다.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APOS와 OQCR의 넓이의 합을 구하러 가면 이렇게 되니까 이것의 넓이의 합이 3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게 전개를 해주면 이니까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x가 2분의 3 또는 2분의 1이어야 되는데 x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0과 1 사이죠? 그러니까 x가 2분의 1로 고정이겠다. 여기까지 가시죠? 그치?
x가 2분의 1로 고정이 됐어요. 답은 그래서 바로 AP가 x 그 자체였으니까 2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간단한 닮음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필요하다. 그치? 비율로 어떻게 금방 서로 닮음이니까 어떻게 금방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 닮음 그 비율을 실제로 이렇게 식으로 바꿔주는 게 이 닮음 부분이겠죠. 자, 이 44번이에요. 자, AB가 2고 BC가 4인 직사각형 ABCD가 있는데 준점을 M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다 부채꼴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자, 두 점 EF는 변 AD 위에 있고 두 점 GH는 각각 호 MA, DM 위에 있다. 여기까지가 문제의 설명이고 진짜 중요한 내용은 여기죠. 사각형 EGIF가 EG 대 GH가 1대 2다 라고 했어요. 자, 즉 여기의 길이를 A라고 두면은 여기의 길이가 EA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걸 이제 식으로 옆에다가 쓰면은 EF를 A라고 두면 FG의 길이가 EA 이렇게 나오는 거겠다. 자, 이렇게 돼서 이때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떻게 좀 더 빨리 구할 수가 있을까요? 뭘 가지고 구할 수가 있을까? EF를 A다 라고 뒀으면은 관련해서 식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FG의 길이가 2A다라고 했잖아. 그치? 지금 여기서 점선으로 표시만 되어 있는데 M에서 AB의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여기랑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할까? M이라고 했으니까 N이라고 할까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걸 표시를 해주면 M에서 직선 AB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주면 그리고 얘네가 FG와 만나는 점을 N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이런 식이 성립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 FN과 NG는 서로 같겠죠? 그치? 왜 같죠? Y? 그러니까 여기 결론만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 N으로 나누는 점이 FN이랑 NG를 서로 정확히 2등분 할 거야. 이거는 그냥 느낌상 그렇죠? 딱 봐도 그렇잖아. 근데 왜? Y? 그치? 뭐가 정사각형이라서? 삼각 여기 만나는 점을 MN, O까지는 좀 그런데 MN, O라고 합시다. 그치? 그치. ABMO가 정사각형이므로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정사각형이고 여기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정사각형이므로 뭐 또 정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EFNO도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정사각형은 서로 닮음이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정사각형이므로 사각형 EFNO도 정사각형이다. 따라서 FN과 FG가 똑같이 A가 되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B에서 O를 쭉 이어줍시다. 이렇게 사각형 AB, MO의 대각선 BO를 그으면 BO 위에 F가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자, BO의 길이는 몇입니까? BO의 길이 루트 2죠? 2 루트 2. 그치? BO의 길이는 2 루트 2인데
얘가 뭐 더하기 뭐냐라고 했으면 BF 더하기 FO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치? BF의 길이는 2니까 2 플러스 루트 2A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2 루트 2는 2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A이므로 A는 하고 바로 구해줄 수 있겠죠? 루트 2분의 2 루트, 이거 좀 더 크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계산해주면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사각형 EFGH의 넓이는 얘의 넓이는 2A 제곱과 같으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12 마이너스 4 루트 2 이렇게 되겠군요. 아, 4가 아니지 8이네. 여기가 8 이렇게 돼서 답은 12 마이너스 8 루트 2니까 몇 번이요? 5번이 되겠군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86번입니다. 96쪽이에요. 마이너스 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다 라고 두었어요. 자, 이때 문제에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2보다 작아야 되는 A 자연수 A, B의 순서상 이걸 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근각계수 관계부터 써볼까요? 근각계수 관계에서 바로 나오는 게 어떤 게 나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A 하고 나올 것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B 하고 나오겠죠? 그치?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걸 공식을 쓰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공식을 써도 되는데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자,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제곱하면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알파 베타 플러스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변형을 할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지금 둘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B라고 했죠. 그치? 근데 A, B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A, B가 자연수라고 했죠? 그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는 0보다 작을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렇다면은 절대값 알파 베타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그치?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치? 뭔가 조금 이상한데? 내가 지금 바랬던 게 이게 아닌데? 이렇게 바로 쓰지 말고 요거 여기서 그냥 변형 공식으로 바로 써볼까? 에이. 다시 해봅시다. 내가 바랬던 게 이런 게 아니라서 그래.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쓰기를 바랬었는데 원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만들고 싶으면 몇을 빼줘야 되죠? 4 알파 베타 이렇게 빼줘야 되죠? 그치? 그러면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돼서 다시 한번 써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완전 제곱은 4A 제곱 플러스 4B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이걸 여기다 루트를 취해주면은 자, 여기서 루트를 취해주면 이렇게 나올 건데 그래서 얘가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잘 이렇게 만드는 것이 편하다. 그치? 자, 그러니까 얘가 문제에서 1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루트
B 한 것이 12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치? 제곱을 한 다음에 4로 나눠주면은 A제곱 플러스 B가 144를 4로 나눈 거니까 몇이냐? 36 이렇게 되겠군요. 그치?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A, B의 순서쌍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가 1일 때부터 하나씩 해보면 되겠지? A가 1일 때 그럼 B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몇부터 B가 될 수 있는 건 1부터 몇 가지 가능하겠어요? 34까지 가능하겠네요. 그쵸? 36이 되면 안 될 테니까. 그 다음에 B가 1일 때 B가 1일 때 뭐야? A가 2일 때 하나씩 이제 늘려나가는 거지. A가 2일 때 가능한 숫자는 B가 1부터 몇 가지죠? 31까지. A가 3일 때는 B가 1부터 몇 가지 가능하죠? 26까지 가능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빼가면 되겠다. 4는 B가 1부터 19까지. 25면은 10까지만 가능할 것이고 A가 6인 순간은 B가 더 이상 만족하는 자연수 B가 없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경우의 수를 따져봅시다. 자, B가 34, 여기는 가능한 게 34개, 여기는 31개, 26개, 19개, 10개 이렇게 있으니까 얘네를 모두 더해주면은 몇 개가 나올까요? 20개 맞나? 네. 이렇게 나오겠지. 내가 계산 잘못했구나. 깜짝이야. 이렇게 나올 것이다. 순간 나 2차 근해 공식을 이거라고 착각을 했대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착각을 했대요. 이렇게 했더니 두근 마이너스 3이랑 1이 나왔대요.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럼 얘네를 좀 단순 노가다로 해도 괜찮은데 일단 단순하게 여기 근해 공식에다가 넣은 형태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죠? 자, 큰 쪽이 1이어야 될 테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플러스 큰 쪽 플러스가 큰 쪽이 1이어야 할 것이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한 쪽이 마이너스 3이어야 할 겁니다. 그치? 그냥 이게 그냥 되게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식이잖아요. 좀 무식하긴 하지만요. 그치? 자, 얘네를 어떻게 해야 그나마 좀 쉽게 풀 수 있을까? 이 두 식을 더해줘야 루트 쪽이 없어지겠지? 그치? 더해줍시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따가 일단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라는 거죠. 계산을 하면은 바로 몇이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a분의 b 하고 나오고 마이너스 1 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쵸? 자, 요렇게 되면 a랑 b에 대한 조건이 하나가 나올 것이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b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2a라는 조건이 하나 나오겠네요. 그치? 자, 이렇게 풀었을 때 그 다음에 b는 2a라고 이제 쭉 집어넣어서 아무 쪽에다가 하나만 더 넣어줄까? 자, 위에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읍시다. 그러면은 2a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좀 플러스만이라고 적어야 되겠지. 그치? 플러스 2a의 제곱이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ac 한 것이 1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치? 자, 2a 제곱하고 넘겨주면은 4a는 4a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될 거예요. 제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16a 제곱은 4a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c는 하고 정리하면 이제는 별로 어렵지 않죠?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나오겠군요. 여기까지 가십니까? 자, 당연한 얘기지만은 식이 두 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A, B, C를 하나로 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식이 하나가 더 있어야 식도 3개일 때 문자도 3개여야 정확히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여기에서는 A, B, C의 이렇게 관계식만 구하는 걸로도 충분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결국 어떤 식이 되겠어요? A로 묶어줄 수 있죠?
이런 형태가 되었다. 그쵸? 자, 여기에서 처음에 문제에서 이 식이 뭐라고 했냐? 여기서도 아까 전에 썼던 게 나와요. 결국 뭐라 그랬냐면은 2차 방정식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A는 0이 아니다 라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그치? 그 말인즉슨 여기에서 A를 나눠도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0이 아니거든. 오케이?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는 0이어야 되겠다. 이해가십니까? 얘 진짜 두 근을 구해주면은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되겠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치? 자, 여기에서 지금 이거를 지금 요거는 말하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 주어진 조건에만 쭉 넣어본 거고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거랑 어떤 차이가 어떤 거랑 뭔 차이가 있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원래 제대로 된 식에서 결국 틀린 점이 어디가 틀린 거예요? 루트 안에 여기를 잘못 본 거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가 없어지는 경우 지금 여기 마이너스 a분의 b를 보고 뭔가 익숙함을 느껴야 되는데 뭐죠? 두 근의 합이죠? 그치? 두 근의 합에 대해서는 전혀 바뀐 게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기에 여기 실제 마지막에 구한 답에 두 근의 합을 구해도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이해가십니까? 여기 루트 쪽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루트 쪽이 없어지는 이 두 근의 합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유지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에 그리고 이제 2a분의 b 이런 거랑 연관된 건 이것이 이제 2차 함수에서 여기 a분의 b 이런 것이 뭐랑 2차 함수에서는 무엇과 연관이 있죠? 축과 연관이 있죠. 그치? 축과 연관이 있는 쪽에서도 역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이 부분이 축에 해당하는 거고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쩌고 하는 부분이 축에서 얼마만큼 벌어져 있는가를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겠죠. 그치? 사실 함수랑 방정식 이런 건 다 똑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말하자면 함수에서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가 함수에서 나중에 근의 분리 같은 거 할 때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게 함수에선 이렇게 보이고 방정식에선 이렇게 보이는구나 라는 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111번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익숙하게 배운 대로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면 될까요? 그럴까요? 아니겠죠. 왜? 그렇지. 이게 성립하려면은 지금 이 말이 이제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수들이 모두 유리수여야 되죠. 그치? 근데 개수들이 모두 유리수인데 A랑 C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루트 3B가 유리수가 아니게 되겠죠. 뭐 하시는겨? 뭐 하셔요? 네. 응? 그래, 루트 3B가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베타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겠죠? 이해가시나요? 여기가 무리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냥 직접 집어넣어 주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A 알파 제곱 플러스 루트 3B 알파 플러스 C는 0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직접 전개해 줍시다. A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루트 3B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C는 0 이라고 돼 있어요. 얘를 쭈루룩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된대요. 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보면은 여기서 7a 플러스 3b 플러스 c 역시 유리수이고 2a 플러스 b 역시 유리수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두 유리수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를 0 더하기 0 루트 3처럼 생각을 해서 7a 플러스 3b 플러스 c 역시 0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a 플러스 b 역시 0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똑같이 식은 두 개인데 문자가 세 개죠. 그러면 A, B, C를 정확히 몇이다라고 고정할 수는 없는데 A, B, C의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관계식을 알 수 있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식에서 B는 마이너스 2A 하고 나오게 되고요. 마이너스 2A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C가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A 하고 나오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따라서 원래 이 방정식을 여기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쓸 수 있게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얘를 그냥 바로 근해 공식을 적용해서 풀어도 괜찮아요. 그치? 그게 사실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딱히 없죠. 인수분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얘에다 근해 공식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나머지 한 근은 어떻게 되냐? x는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2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나머지 한 근 베타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루트 3 마이너스 2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 이거를 하면은 2 플러스 루트 3에서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겠다.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바로 0 하고 나오겠군요. 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이제 약간 정석적으로 푼 거고, 조금 얘를 변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말하자면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A, B, C에 관한 식에서 이제 풀어간 건데, 알파에 대해서만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알파 마이너스 2가 루트 3이 되잖아요. 그치? 얘를 제곱을 해봅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치? 그러면은 그 알파 여기에서 요거까지 식을 보면은 요 식을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알파는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의 한 근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치? 이해 가십니까? 근데 꼭 x가 2창에서 꼭 1이어야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k 이렇게 전체에다 붙이면 안 되고 알파는 k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의 한 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치? 이런 걸 이용해서 마치 얘네랑 요게랑 여기 식이 같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갈 수도 있겠죠? 마치 항등식처럼 이해 가시나요? 그렇게 풀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건 한번 직접 시도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쭉 풀어가는 것도 결국은 똑같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p 플러스 3이 혹은 알파를 가질 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중요한 게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치?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알파를 그냥 근해 공식으로 막 때려박은 다음에 그걸 세제곱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겠죠. 그치? 계산이 너무 많이 걸릴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닐 것 같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해봅시다. 허근을 가진대요. 허근을 가져내면 어떻게 됩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치? 판별식부터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p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12는 0이니까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범위가 이렇게 나오겠군요. 그치? 뭐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p의 범위를 정해주는 의미가 있다. 자, 그런 다음에 한 혹은 알파를 가지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도 성립을 할 거야.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어서 p 알파 플러스 p 플러스 3이 0이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알파 제곱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옮깁시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알파 세제곱을 빨려고 하면 여기다가 알파를 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다 양변에다가 곱하기 알파를 해준다. 그러면 p 알파 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p 플러스 3의 알파 이렇게 되겠군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알파 제곱이 좀 거슬리죠? 그치? 알파 제곱이 거슬려. 알파 제곱을 또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요? 알파 제곱을
알파 제곱이 지금 여기 나온 이 식대로 그대로 바뀐다는 거 이해 가세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을 거예요. p 곱하기 알파 제곱 대신에 p 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p 플러스 3 알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이렇게 알파 세제곱도 알파에 대한 1차식처럼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치? 이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그냥 차수를 알파 세제곱이더라도 꼭 알파 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알파랑 상수의 합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그냥 사실 이거는 뭔가 딱히 근거가 있는 거 아니고 다른 좋은 말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수를 낮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꼭 그냥 이건 저만의 오리지널 방식이라서 뭔가 좋은 풀이가 더 있는데 내가 정확히 생각을 못해서 그래요. 어쨌든 차수를 낮춰야 된다. 3차식도 알파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어쨌든 정리를 해줍시다. 그러면 알파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여기까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실수해야 되잖아. 그치? 실수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P는 문제에서 P는 뭐라고 했어요? P는 실수라고 했죠? 그치? P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실수, 허수, 실수예요. 그치? 얘가 실수가 되고 싶으면 알파 세제곱이 지금 다시 쓰면은 알파 세제곱 얘가 실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무엇이 0이 돼야 되겠습니까? 알파의 개수가 0이 되어야 되겠죠? 그치? 따라서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은 0이어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그치? 자, 그러면 P의 두 근을 좀 구해봐야 되겠지? 왜? 사실 그 두 근의 곱을 구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3 아닙니까? 라고 해. 여기서 바로 마이너스 3이라고 해도 되기는 돼요. 근데 왜 내가 근을 직접 구하려고 할까? 요 범위에 맞는지를 사실 봐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완벽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사실 실제 이거 예전 모의고사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냥 여기서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3하고 딱 끝나요. 근데 완벽하게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검사의 의미로서 해줘야 된다. 야, P 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몇이 나올까요? 몇이 나와요? 13 하고 나오겠죠? 그치? 얘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모두 마이너스 2에서 6 사이인 게 확정되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3 하고 나오는 것이다. 오케이? 이거 저번에 풀지 않았습니까? 시험 문제 비슷한 거 있었어요. 저번에 좀 어려웠어요. 숫자는 조금 달라도 비슷하게 있었을까? 자, 요거 말고 또 다른 풀이가 있어요. 오늘은 좀 다른 풀이가 많은데 다른 풀이도 이것저것 좀 찾아보고 생각도 해보고 좀 그랬는데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에서 집어넣고 이렇게 나오는 건 똑같아. 근데 여기에서 살짝 얘를 다른 식으로 변형을 해봅시다. 다른 식으로 한번 변형을 해볼 거예요. 자,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 자, 알파 세제곱이 실수여야 된대요. 혹시 이거 보면 뭔가 떠오르시는 게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줄창한 거에서 오메가, 그치? 오메가가 떠오르면은 이런 공식도 같이 떠올라야 될 거예요. 알파 세제곱 빼기 K 세제곱 얘가 어떤 모양이 돼야 되겠어요? 플러스라고 합시다. 뭐 이렇게, 그치? 그럼 어떤 모양이 돼야 되겠습니까? 얘 인수분해 공식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치? 자, 여기에서 이런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K 알파 이 부분이 보이시나요? 그치? 요 부분이 요 모양이랑 비슷해지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치? 자, 여기에 지금 1차,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P 알파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이렇게 일단 했어요. 그치? 자, 여기서 이 모양이 되고 싶으면 양변에 뭘 더해줘야 됩니까? 요런 모양이 똑같은 모양이 되고 싶어. K 대신에 마이너스 P라고 생각하면 돼. K 대신에 P라고 생각을 하면은 양변에 뭘 더해줘야 되겠어요? P 제곱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치? 알파 제곱 마이너스 P 알파 플러스 P 제곱 하면은 P 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플러스였구나.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 될 테니까. 이렇게.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양변에다가 알파 플러스 k를 곱해줍시다. 그러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k 세제곱은 p 세제곱이지? 여기도 p라고 하고 그래서 알파 세제곱 플러스 p 세제곱은 p 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에다가 알파 플러스 p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알파 세제곱은 하고 정리를 해주면 여기에서 p 세제곱이 싹 없어지겠죠? 여기 p 세제곱이랑 여기 p 세제곱이 하나씩 없어지겠죠? 그치?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방금 여기랑 똑같은 식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자, 113번 볼게요. 2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는 2차 함수 fx는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 라고 했어요. 자,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근의 곱은 7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2차 함수니까 2차 방정식처럼 나올 테니까 a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꼴이어야 되겠죠? 그치? 얘가 가에서 두근의 곱이 7이다 라고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7 이런 꼴이 될 것이다. fx까지 써줘야 되겠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봅시다. 나 조건에서 알파 베타는 뭐의 근이라고 했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무엇이 나오냐면 3 하고 나오고요. 알파 베타는 1 하고 나오겠죠? 그치? 이때 f 알파 플러스 f 베타가 0이어야 된대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어 주면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7 더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a 베타 플러스 7 이렇게 더한 거겠죠? 다시 한번 써주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a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4 이렇게 될 겁니다. 얘가 3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3은 좀 이따가 쓰자. 한 번 더 변형을 한 다음에 자, 그러면은 얘를 변형을 해주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되게 쉽게 나오죠? 어떻게 나오겠어요? 3의 제곱에서 2 곱하기 1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다들 알죠? 그치? 자, 다음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3a 플러스 14 한 것이 3 하고 나와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a는 몇이 나오겠어요? a는 마이너스 6 하고 나올 겁니다. 자,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 이렇게 되었다. 자, 그러면 f7의 값을 구하라. 그냥 넣어주면 되죠? 바로 계산해주면 14. 이거 계산 과정을 생략할게요. 넣으면 별로 어렵지 않겠다. 이 정오각형 그림은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 정오각형 그림 많이 봤을 텐데 이 x가 뭐가 되는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볼래요? 누가 아시는 분? x가 몇이 될 건지. 2분의 1더. 그치? 그걸 흔히 황금비라고 하죠? 그치? 그렇게 되는 거 알 텐데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정오각형의 한 변에 한 내각의 크기가 몇 도입니까? 108도.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자, 108도고 그 다음에 동시에 삼각형 ABE는 이등변 삼각형이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꼭 윗각이 108도여야 되니까 나머지 한 각은 36도가 돼야 되겠다. 이건 그냥 계산하면 나오죠? 그치? 그 다음에 삼각형 ABC에서 BCA에서 똑같이 할 테니까 여기가 36도, 여기가 36도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치? 그러면은 여기 지금 ABP가 36도하고 나왔으니까 나머지 여기 삼각형 각 PAE는 몇 도가 되겠어요? 72도가 되겠죠? 그치? 72도가 되고 그럼 여기도 똑같이 72도 하고 나올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하나 더 이런 걸 그어주면 참 편해요. C2도 한번 이어주세요. C2도 지금 여기 B2처럼 정오각형의 대각선이기 때문에 길이가 X가 될 거예요. 정다각형 길이는 대각선의 길이는 다 같을 테니까.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식이 성립을 할 것이냐, 어떤 닮은 관계가 성립을 할 것이냐. 삼각형 BCE랑 BC면 여기 지금 XX로 된 삼각형이고 밑변이 1이라고 이렇게 쓰니까 좀 이상하고 밑변이 1인 이런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그치? 이 삼각형과 또 무엇이 닮음이겠느냐? 삼각형 APE가 서로 닮음일 것이다. 72도, 72도, 36도. 그치? 아, 내가 여기 각도 계산을 끝까지 다 안 했구나. 여기가 36도야, 여기도 72도가 되겠죠? 그치? 그런 다음에 또 뭐 계산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여기에 서로 뭐 어떻게 적으면 되나? 그 다음에 여기는 서로 평행하니까 엇각으로 36도. 그럼 여기 전체가 72도니까 여기도 36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래서 삼각형 BCE랑 삼각형 APE가 서로 닮음이다. AA 닮음일 것이다. 그치?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식을 어떻게 쓸 것이냐? BCE에서 x 대 1 옆에 그 같은 변이랑 하나 해볼게요. B2라고 하자. B2 대 BC는 여기서는 A2 대 뭐라고 해야 되나? AP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B2의 길이 몇입니까? B2의 길이 x죠? 그치? x 대 BC1은 A2의 길이 몇이에요? 1이죠? 그치? AP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x 빼기 1이겠죠? 이해가시나요? 왜냐면 AC의 길이도 똑같이 x일 텐데 여기 삼각형에서 여기 길이도 똑같이 1일 테니까요. 이해가십니까? 여기도 좀 적어줘야 되겠다. 여기도 1, 여기는 x 빼기 1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 비례식을 계산을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치? 얘 근을 구하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올 것인데 x는 여기 길이였잖아요. 그치? 길이였으니까 0보다 커야 되거든. 그러므로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하고 나와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풀이입니다. 결국 이 황금비를 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였던 거죠. 그렇지? 그리고 얘 값이 대충 뭐 1.618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들어보신 분 많을걸요 아마? 다른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엄청난 식이 좀 긴 식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0이었잖아요. 그치? 자, 얘를 1만 옮겨주면은 어떤 식이 성립을 할 것이냐? x제곱 마이너스 x가 곧 1과 같다. 이해가시나요? 그치? 자, 그래서 이 식을 다 이렇게 묶어줄 겁니다. 1은 그대로 쓴 거고 x제곱 마이너스 x는 순서만 바꾼 거죠? 그 다음에 x세제곱 빼기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x4제곱을 x제곱으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x로 둔 거고 나머지도 똑같이 이렇게 두 개씩 묶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치?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곧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가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x제곱은 1이기도 하고 동시에 x제곱만 구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x제곱은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치? 이렇게 되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 1 더하기 1은 그대로 쓰고 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치? 그럼 x 4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x 4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여기 옆에다가 좀 따로 칸을 만들어서 씁시다. x제곱이 x 플러스 1이라고 했고요. 그치? x 4제곱은 얘를 제곱하면 되겠죠? 그치? 얘를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x제곱이 또 x 플러스 1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했던 그 차수 낮추기 이런 뭐 개념이랑 비슷한 거 아시겠죠? 그치? x제곱이 x 플러스 1이면 얘는 3x 플러스 2와 같을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자, 좋아요. 자, 그러면 x 6제곱은
x 4제곱과 x 제곱을 곱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뭐라고 할 것이냐? 3x 플러스 2와 x 플러스 1을 곱한 것이다. 이해가시나요? 그럼 전개해주면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x제곱이 뭐라고요? x 플러스 1이라고요. 그러면 8x 플러스 5 이렇게 갈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그치? 혹시 뭔가 여기서 희한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개수들 천천히 한번 거꾸로 가볼래요? 1, 1, 2, 3, 5, 8 피보나치 어디서 많이 봤죠? 그치? 황금비랑 피보나치는 같이 돌아가는 숫자들을 같이 이제 쭉 가져와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모두 더해주면 몇이 나오냐? 12x 플러스 10이라고 나온다. x는 바로 아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였으니까 그냥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계산한 결과는 16 루트 5 플러스 10 이렇게 나온다. 뭐라고 쓴 거야? 제가 이상하게 썼어. 다시 16 플러스 6 루트 5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P가 16이고 Q가 6하고 나오겠죠? 그치? P 플러스 Q의 값은 22하고 나올 것이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문제 시작부터 봅시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두근 알파 베타래요. 근데 이 2차 방정 자체가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많이 봤나요? 오메가. 그치? 그러니까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기도 하고 그치? 얘네 자체가 오메가와 오메가 바 여기랑 연관이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같죠? 그치? 이걸 미리 생각하고 하면은 쉽게 풀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오메가에 관련된 것씩 쭉 적어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야.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도 1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당연히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역시 0일 것이고 알파 세제곱은 1, 베타도 똑같이 알파 쪽만 쓴 거예요. 베타도 똑같이 적용될 테니까 이런 식의 성립을 할 것이고 자, 그런 다음에 요게 중요하죠. 이것까지 꼭 쓰자 그랬어. 알파 베타가 1이고 알파 세제곱 또한 1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은 알파 제곱이 뭐랑 같죠? 베타랑 같을 것이다. 기억나시죠? 그치? 그리고 또 어떤 걸 지금 보면 x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서로 다 실수 계수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 오메가랑 오메가 바 관계처럼 알파 바가 베타일 것이고 또 똑같이 베타 바가 알파일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그치?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해주면은 베타 제곱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알파다. 이렇게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요렇게 이렇게 쭉 돼 있는 걸 가지고 얘를 변형을 해줍시다. 얘를 변형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f의 알파 제곱인데 알파 제곱을 빠르게 바꿔주면 뭐랑 같아요? 베타와 같겠죠? 그치? f의 베타는 마이너스 4알파 그 다음에 f의 베타 제곱이 알파로 바뀌겠죠? 이것이 마이너스 4베타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베타랑 알파랑 서로 크로스 되잖아.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죠? 그거 어떻게 바꿨죠? 우리 이제 몇 번 경험을 해봐서 이거 바르는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바꾸고 싶죠? 곱 뭔가 이상한데? 자, 여기 합이 있잖아. 그치? 합에서 베타는 뭘로 정리할 수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똑같이 알파는 뭘로 정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해가시나요? 그치? 4알파를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해가시나요? 그치? 그 다음에 4베타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될 테니까 그치? 자, 다시 쓰면은 한번 다시 써볼게요. f 베타는 4베타 플러스 4이고 f 알파는 4알파 플러스 4예요. 자, 여기 공통된 게 보이시죠? 그치? 얘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것이고 는 0으로 이제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테니까 따라서 f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0
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일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은 이 식이 결국 f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가 결국 뭐 해야 돼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과 같아야 되겠다. 이해가십니까? 따라 fx가 바로 나오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다 구한 거죠? 그치? 따라서 P랑 Q가 PQ 모두 5 하고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P 플러스 Q의 값은 10 하고 나올 거다 라는 거겠죠? 오메가에 대한 성질들을 알고 있느냐? 사실 이걸 알파 베타로 살짝 숨겨놓은 거예요. 그치? 중요한 거는 알파 제곱이 베타여야 된다. 베타 제곱이 알파여야 된다. 이거랑 알파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베타를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바꾸는 이 두 가지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 예전에 다른 문제에서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알파가 베타, F 베타가 알파 이런 거 본 적 있잖아요. 그치?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알파랑 베타를 합의 관계에서 알파, 베타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풀었잖아. 그거랑 똑같은 아이디어가 지금 쓰인 거죠. 그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